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어제 아침에 많이 놀라셨죠?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새벽 06시 32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긴급 대피하라, 뭐 그런 내용이 생각나네요. 전쟁 난 것 아니냐, 잠깐 이런 의심도 했는데 전쟁은 아니었고요. 결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였습니다. 서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도 오키나와 등에서는 주민들 전부 긴급 대피해라. 그래서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뭔가 특이사항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 비용을 그냥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샀으면 어땠을까? 북한 당국에게 진지하게 제가 다시 한번 충고하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발송한 긴급재난 문자를 받고 예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1983년 2월 25일 아침 10시 58분이었는데요. 민방위 본부에서 긴급방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이렌이 울리고 할 때는 저는 좀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 해가지고 시내에서도 길 막고 버스 승객들 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지하도 같은 데로 다 대피시키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 해가지고 책상 밑으로 다들 들어가라 등등등 그러던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또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다 이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이때도 그 민방위 본부에서 아니면 군 관계자였나, 아무튼 뭔가 당황해가지고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르지 말았어야 될 버튼을 눌러서 아마 그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 중이라는 뉴스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2023년에 시민 반응은 상당히 다양했죠. 놀랐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했다. 전쟁 나기 전에 너한테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예전부터 사실은 나 너 좋아했어. 그랬다는 청춘 남녀, 중고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을 업고 지하철역까지 뛰었다라는 열혈 효자, 효녀도 있습니다. 근데 1983년 2월 이때하고는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83년만 해도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던 때죠. 그분들은요, 쌀부터 챙기시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기 전에 쌀부터 챙기시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983년 2월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웅평 소령이 귀순을 했습니다. 미국인을 몰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웅평 소령은 1953년 평안남도 대동군 태생인데요. 평안남도 대동군, 여기는 지금 평양시 화성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웅평 소령은 1983년 2월 25일 아침 10시 30분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곧 편대를 이탈했죠. 10시 45분에는 이제 저공 비행 후에 해주 상공을 지나서 연평도를 거쳐서 이제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했는데요. 우리 공군기들을 만나고는 이제 날개를 이렇게 흔들어서
귀순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팀 스피릿 훈련 중이어서 북한도 준전시 태세였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출동해가지고 이용평 소령의 귀순을 유도했던, 그러니까 수원 비행장까지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착륙을 시켰던 분이 나중에 공군 대장이 됐나, 뭐,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미국이가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총을 든 병력들로 그 미국이를 쭉 에워쌌죠. 그 이용평 소령도 내릴 수가 없었대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나 총에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병력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용평 소령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 전투기에서 내리던 영상을 제가 분명히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막 흥분한 상태에서 좀 만세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공군 관계자들이 가서 막 환영하는 그 영상을 제가 분명히 당시에는 봤는데, 요번에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용평 소령은 왜 귀순을 했느냐? 동기는 대략 그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결정타인데, 삼양라면 봉지를 보고 감동해서였습니다. 제가 생생현대사에서 한국라면 60년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라면이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라면 봉지를 딱 보니까 판매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됐거나 훼손된 제품은 언제든지 바꿔드립니다. 이게 감동이었다는 거죠. 북한은 다 이제 국유니까 그냥 배급 주는 겁니다. 뭐 비료 100개 만들어. 그러면 공장에서는 품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개수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를 생각하나, 이게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삼양라면 봉지, 이거 버리는 건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 이것도 이제 상당한 의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고입니다. 83년이면은 고난의 인군 전이고 북한이 그래도 잘 나가던 때죠. 조종사라면은 최고로 대우받는 인력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조개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루 주면 그거를 이겨서 본인이 탄으로 만들고 그걸로 난방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상교육이 아주 강했다. 강압적이었다. 갑자기 그 무렵에 이제 강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라디오로 이 남한 방송, 남쪽 방송을 계속 청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반복 청취한 결과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 우리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김일성이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김일성 속이는 거,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을 남으로 돌렸던 겁니다. 군 당국, 정보 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이용평 소령은 1983년 3월에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4일 여의도 광장에서 귀순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저도 여의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자가용을 몰고 왔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연단까지 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몰던 사람이라 육상에서 뭐 운전하고 조종하는 거는 일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아주 미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이게 아마 역대 최고액이 아닌가 싶은데 15억 6천만 원, 당시 돈으로 15억 6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마 강남 아파트가 한 1억 8천, 2억 그 정도 할 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미그 19기는 구형 비행기이기는 하지만 동기종 최초로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을 받은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사회를 볼 때 군 관계자들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똑같은 비행기를 몰고 오고 똑같은 뭐 총을 가지고 오고 똑같은 뭐를 가져오더라도 아무튼 최초로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가져왔을 때 값을 아주 잘 쳐준다고 합니다.
이윤평 소령이 직접 몰고 온 이 비행기, 바로 그 비행기는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로맨스도 있죠.